많이 봐주세요. 좀비가 창궐하면 무조건 대형마트를 모여! 라고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좀비나 괴물이 출몰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 폐허가 된 대형마트에 생존자들이 모여 기거하는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영화 28일 후에서도, 미스트에서도, 월드워 G에서도 대형마트는 어김없이 단골 장소로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트가 좀비 또는 재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지 한 번쯤 의문을 품으셨던 명순이 분들 계신가요? 한때 그 이유에 대해 미국 마트에는 총을 판매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좀비 때와 맞서는 순간 무기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마트로 모인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죠.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밖에 좀비 떼가 우글거리는 상황에 무기 획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식료품에 생필품까지 넉넉히 쌓여 있어 장기간 생존 가능한 마트가 최적의 대피 장소로 여겨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죠. 또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입장에선 마트라는 폐쇄된 장소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밀집시켜 넣음으로써 서로의 의견 충돌과 대립 구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마트를 단골 장소로 채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쉽게 그 이유가 추측이 가능한 영화 속 장면 외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하인드를 숨기고 있었던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찍은 건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름 돋는 이유가 숨어 있었던 영화 장면의 비밀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영화 속 악당의 위치. 블랙팬서에서 트찰라 국왕 자리를 놓고 싸우는 장면에서도, 어벤져스에서 타노스 일당과 어벤져스들의 대규모 전투 장면에서도, 해리포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2 싸움 장면에서도 모두 하나의 숨겨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측에 해당하는 착한 측은 전부 왼쪽에, 악당들은 모두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그냥 등장인물들의 배치 과정에서 생긴 우연의 일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영화의 촬영 기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도록 교육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 습관은 바뀌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순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자막, 보고 계신 유튜브 재생 버튼 역시 좌에서 우를 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영화 같은 매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객들은 인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자기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선역들을 왼쪽에 배치, 좌에서 우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시선 방향과 같은 데서 오는 편안함을 느끼도록 연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시선 방향과 반대되는 우에서 좌로 이동하게 되면 관객들은 묘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 악당을 오른쪽에 배치, 심리적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악역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하는 공포 영화라던가 인물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일부러 우에서 좌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내는 것이죠.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이동하는 건 줄로만 알았던 인물들의 움직임에도 이렇게 다 세세한 디테일이 숨어 있었다니 앞으로는 영화에서 싸움 장면이 나오면 인물이 서 있는 위치에도 한번 주목해서 살펴봐야겠네요. 4위, 경찰이 을 손으로 찍어 먹는 이유. 을 소재로 한 영화들에서 한 번쯤 이런 장면 보셨을 텐데요. 바로 경찰이 흰색 가루를 손으로 찍어 먹어보고 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맛만 보고 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지? 그 얘기인 즉슨 경찰도 약을 해봤다는 소린가? 등등 의문이 자연스레 피어오르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는 코카인을 복용했을 때 몸속에 작용하는 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면 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경구용으로 섭취하면 투여한 양의 3분의 1 정도만이 흡수되고 속도 역시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이 정도 소량이라면 약 성분이 거의 작용하지 않고 마취 효과만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화에서 경찰이 흰색 가루를 찍어 먹어보고 혀 끝에서 얼얼한 느낌이 든다면 코카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죠. 맛을 보는 게 아니라 혀의 마취 증상으로 코카인인지 아닌지 판단해내는 거였다니, 그러고 보니 약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면 코로 흡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멀쩡한 입을 놔두고 굳이 코로 흡입하는 것도 코카인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원리 때문이었던 건데요. 그리고 영화에서
사범들이 혀 말고 잇몸에 살짝 바르는 방식으로 순도를 측정하는 장면 역시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유 역시 혀에 묻혀 섭취하는 방식보다 실제로 잇몸에 직접 바르면 마취 효과를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는 100% 사실에 근거한 장면들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요즘에는 이전과 달리 한눈에 보면 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고, 헷갈리는 경우엔 국과수에 보내서 감식을 의뢰하면 몇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영화처럼 굳이 찍어 먹어볼 필요는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영화 볼 때마다 대체 무슨 맛이 나는 줄 알고 찍어 먹어보나 하고 궁금했던 것을 넘어 저러다가 마약했다고 누명 쓰면 어떡하나 매번 볼 때마다 은근히 신경 쓰였는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면 걱정 없이 편하게 봐도 되겠네요. 3위, 경찰이 피의자에게 밥 시켜주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형사물을 보면 이런 장면 역시 자주 등장하죠. 바로 형사가 조사받는 피의자에게 짜장면과 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주는 장면인데요. 피의자랑 형사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다니 아무리 영화라도 너무 픽션이 심한 거 아니야? 싶던 이 장면, 알고 보니 현실 고증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의자에게 밥을 사줌으로써 실제로 얻어먹으면 미안하니까 뭐든 뱉어내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고, 어느 정도 피의자가 자백할 마음 준비가 되었을 때 밥을 먹이면서 경계가 풀어진 틈을 타 수사에 관련한 질문을 더 던지는 경우도 있다 하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서 내에 구내식당이 있긴 하지만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새벽 잠복도 마다하지 않는 형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밤 늦게까지 취조가 이뤄지는 경우엔 구내식당은 이미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여러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배달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이때의 짜장면 값은 심지어 형사들의 사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직 경찰이자 프로파일러인 권희룡 박사에 따르면 형사들은 따로 판공비나 법인카드가 없고 팀별로 수사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나 적어 피의자의 짜장면 값까지 내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매번 영화 볼 때마다 실제일까 의심부터 갔었는데 알고 보니 현실 고증이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경찰들뿐만 아니라 미국 경찰들만이 하고 있는 독특한 관행도 있었습니다. 2위, 경찰들이 차에 손을 올리는 이유.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들이 차량 검문을 할 때 소미등이나 트렁크 쪽을 한 번씩 만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죠. 이 같은 행동 역시 영화뿐 아니라 실제로도 행해지는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경찰이 차체에 지문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땅덩어리가 크고 총기 소지가 합법화인 미국에서는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검문을 하는 상황에서 예상 밖의 사고가 자주 일어났고, 실제로 다수의 경찰관이 차량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기도 한다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 도로에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경찰이 이렇게 차량에 지문을 남김으로써 범인과 만났다는 증거를 남겼다고 하죠. 비록 최근에는 도로에 CCTV가 잘 깔려 있어서 지문을 남길 필요는 없어졌다곤 하지만 트렁크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을 올리기도 하고, 경찰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미신처럼 이 행동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에도 이런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니 현실에는 영화보다 더 많은 반전들이 숨어 있었네요. 1위, 악당들이 마시는 우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사이코패스 킬러 안톤 쉬거도, 바스터즈의 한스 대령도, 겟아웃의 여주인공도 전부 흰 우유를 마시고 있네요. 다 큰 성인에게 술도 물도 아닌 굳이 흰 우유를 쥐어준 이 설정 역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은 장면이 아닌 철저히 감독들의 의도가 반영된 장면들이라고 합니다. 우유는 보통 청소년기에 많이 마시는 음료로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런 우유를 성인에게 쥐어줌으로써 해당 캐릭터에게 정신적 결함이나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암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광기를 가진 인물이 순백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우유를 들고 있다면 더욱 이질감이 느껴져 영화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 공포가 배로 다가오는 효과가 극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시계태엽 오렌지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같은 영화 속 어딘가 뒤틀린 인물들도 죄다 하나같이 우유를 마시던데, 앞으로 영화 속에서 우유를 마시는 씬이 등장한다면 혹시 저 사람도 뭔가 비밀을 숨긴 캐릭터는 아닐까 하고 추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레옹도 킬러예요.
365일 군만두만 먹는 남자,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의 앞글자를 따서 오대수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영화 올드보이 속의 주인공 캐릭터. 사실 이 주인공의 이름이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라는 뜻이 아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오이디푸스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실제로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올드보이는 소포클레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오대수가 오이디푸스로 해석된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올드보이의 가장 큰 충격적인 결말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근친상간이기 때문. 오이디푸스 또한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진 후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눈을 멀게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본질적인 공통점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오이디푸스를 한국말로 음차해서 오대수가 되었다니, 와, 영화 속 캐릭터의 이름 하나, 행동 하나에도 이렇게 소름 돋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한데요. 앞으로는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장면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